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등비급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가 뭐였죠? 급수는 무한 수열의 합이었습니다. 급수가. 그럼 등비급수를 뭐죠? 등비를 여기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무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겠죠? 등비수열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제곱, 네 번째는 AR3제곱. 자, n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A, R에 n-1제곱. 이걸 다 더한 게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이걸 S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자, 일단 등비수열 합공식부터 알고 봅시다. 등비수열 합공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R이 1이 아닐 때, 그리고 R이 1일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R이 1이 아니면요, 중요한 공식입니다.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R이 1이라면요. 얘도 A, 얘도 A, 얘도 A. R이 1이니까 다 A잖아요. A가 n개 있다. n 곱하기 A, NA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비급수라는 건요, 이런 형태입니다. 얘를 리미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왜 이걸 이렇게 바꾸냐면 우리는 무한 상태로 더할 수는 없습니다. n까지만 더한 다음에 얘를 무한대로 보내자. 자, 그럼 얘를 계산할 건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 R이 1인 경우에 대해서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R이 1이면 이식 S, 이게 SN이잖아요. SN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 A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A가 양수라면 어떻게 돼요? 양수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로 가겠죠? A가 음수라면 음수 곱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A는 뭐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R이 1보다 크다면 이렇게 할게요. 자, R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럼 1이 아니니까 위에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자, 등비수열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발산하죠? 발산하는 거랑 나머지 상수들이랑 다 계산했어요. 발산과 상수를 계산하면 0이 아니라면 얘는 뭐 하겠다? 얘도 발산이 됩니다. R이 1일 때,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 1이면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여러분 직접.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도 식은 똑같아요. 얘도 식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발산합니다. 근데 얘는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0? 없네? 그럼 어떻게 돼? 1-R분의 A 곱하기 1. R은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1-R분의 A가 된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급수는요, 등비급수는요, R이 공비가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 수렴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렴 조건과 수렴하는 값의 모양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1-3분의 1 플러스 9분의 2 마이너스 27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숫자를 곱해서 만든 수열을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얘는 첫째 항이 1이고요. 얼마를 곱하고 있어요? 곱할 때. 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정리해놓고 갈게요. 첫째 항이 얼마다? 1이다. 그 다음 공비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 아까 했던 여기 수렴 조건에 들어가잖아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R이 1 사이. 요거 들어가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포함이 되니까 얘는 수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굳이 쓰자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아까 있던 식에다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써주면 되냐? 1 마이너스 공식 아까 공식이죠. R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 끝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분모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1분의 1 3분의 4 그래서 1은 4분의 3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등비수열의 경우 그래서 등비수열의 경우 급수는 수렴하는지 조건만 확인해주고 수렴한다? 그럼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 등비수열 공식에 대입해서 극한 형태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 같은 경우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1이고요. 얼마를 곱하고 있죠? 계속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장이 1이고요. 공비 R이 마이너스 루트 2인데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우리가 원하는 범위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애요?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쓸 필요도 없이 이 주어진 식에 얘는 급수는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급수에서 베타 성질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얘를 굳이 쓰자면요.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루트 2의 k-1제곱입니다. 자, 수열의 합입니다. 자, 그럼 급수에서 배웠던 성질이 뭐였죠? 수열의 합에서 수열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0으로 수렴해야지 일단 수렴할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갑니다. 그치? 수열 자체가 무한대로 가는, 죄송합니다. 이거 무한대가 아니라 발산하는데 수열 자체가 발산하면 그 합은 당연히 뭐한다? 발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무한 등비급수를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 이걸 구하여라. 무한대 더 크니까 얘는 0으로 가네. 그러니까 0 하면 안 됩니다.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들의 합을 보는 겁니다. 얘가 만약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6n제곱분의 3n제곱 플러스 5n제곱. 얘는 0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자는 건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차이할 수 있습니다. 얘는 수열의 극한, 얘는 급수입니다. 다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두 개로 분리하겠습니다. 우리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분수 두 개를 바꿀 수 있겠죠? 정리해주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6n제곱분의 3n제곱 더하기 6n제곱분의 5n제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리해볼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6n 3n 6분의 3의 n제곱 6n 5n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분의 5의 n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6분의 3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6분의 5의 n제곱. 자, 책보다 조금만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 얘를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6분의 5의 n제곱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 자, 근데 얘를 옛날에 무한 등비급수라고 했거든요. 무한이 빠졌습니다. 자, 얘를 계산해라 했습니다. 무한 등비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얘를 한번 나이를 써볼까요? 앞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애는 6분의 5 더하기 36분의 25 더하기 216분의 125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쓴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째 항과 얼마를 곱하고 있나? 그 다음 첫째 항과 얼마를 곱하고 있나? 자,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원을 우리가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공식이 뭐였죠? 공식은
1-r분의 a. 근데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언제?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r, r이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a 첫째 항도 얼마죠? 2분의 1. 똑같네요. 자, 더하기 여기 1 마이너스 r 6분의 5 6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수 계산해주면 2분의 1분의 2분의 1 되죠. 얘는 6분의 1분의 6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주면 1 더하기 6분의 2니까 5. 그래서 답은 6이 됩니다. 0이 아니죠? 무한등비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2 때 배웠어요. 공식을 우리가. 그래서 굳이 그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풀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등비급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0.429 땡땡 얘 같은 경우는 사실 0.4 29 29 29 얘를 간단하게 써준 겁니다. 얘를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 쓰냐? 앞에 0.4 순한마디가 아니라 따로 써주고요. 이 순한마디를 분수로 소수로 바꿔서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0.29만 쓰면 안 되죠. 여기 공이 하나 빼서 029가 되는 겁니다. 얘는요. 000 앞에 3개 이런 거 0.00029 얘는 0.0000029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얘를 분수로 바꿔주면요. 분수로 바꿔주면 알아보기 좀 쉬워요. 10분의 4 얘는 1000분의 29입니다. 자, 소수가 두 자리씩 뒤로 가니까요. 얘는 어떻게 주느냐? 1000분의 29에 100분의 1을 곱해준 겁니다. 얘는 1000분의 29에 100분의 1의 제곱을 곱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만 볼게요. 얘들은 무슨 형태예요? 등비급수 형태죠? 그쵸? 등비급수 이렇게 해서 더하고 있잖아요. 등비급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비급수 공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10분의 4는 그대로 똑같이 두고요. 자, 얘는 등비급수 공식 1-r분의 a. 아, 참, 그 전에 등비급수 첫째 항에는 얘죠? 얼마를 곱하고 있습니까? 계속 100분의 1을 곱하고 있습니다. 얘가 r이 되고 얘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r분의 a 공식 1-r분의 a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얘는 10분의 4 더하기 얘는 100분의 99죠. 100분의 99 얘는 1000분의 29. 자, 얘는 분모 문제와 똑같이 1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1000을 곱해서 계산해주면요. 10분의 4 더하기 1000 곱하면 얘는 990. 얘는 1000 곱하면 29. 통분해줘야죠. 여기다 99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990분의 396 더하기 990분의 29 계산해주면 990분의 425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분 여러분이 해주세요. 유형은 반복되는 도형을 이용해서 그 등비수열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등비급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쉬운 도형의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점을 잡아서 또 연결합니다. 그럼 또 사각형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들 있죠? 여기 사각형 잘리는 부분들 이렇게 나온 넓이를 하고 자, 또 반복합니다. 어떤 걸 반복하냐면 이 안에 또 중점을 잡아서 사각형 그립니다. 그림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또 안에 중점을 잡아서 사각형 그립니다. 자, 그리고 색칠합니다. 도형 그려지는 요령 알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중점을 하고
중점을 잡고 또 중점을 잡고 이번엔 색칠합니다. 이런 식으로 색칠해 갔을 때 이 색칠한 넓이를 다 구하여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요 도형과 요 도형은 닮음이죠. 요 도형과 요 도형은 닮음이고, 그래서 닮음이란 건 닮음 D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맨 처음에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랬을 때 정사각형에서 요 안에 팠잖아요. 넓이는 딱 반이 되죠. 그래서 처음 색칠한 첫 사각형에서 한번 대충 그려볼까요? 첫 사각형. 처음 요 사각형에서 요 넓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두 번째 사각형, 요 길이가 얼마일 거예요? 여기가 1인데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두 번째 사각형 같은 경우 여기 따로 뺄까요? 요 길이 하나가 2분의 1. 2분의 1. 전체 넓이는 4분의 1입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두 번째 사각형에서 색칠한 넓이는 8분의 1이 됩니다. 요거는 8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얼마를 곱했나요? 4분의 1을 곱했죠? 그럼 세 번째도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을 곱해줍니다. 4분의 1을 곱하면 3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무한히 나온 도형들의 넓이를 더하라. 자, 무한히 나온 도형들의 넓이를 더하라. 뭐 하고 있죠? 곱하고 있죠. 등비수열이죠? 다 더하죠. 급수죠. 등비급수입니다. 끝입니다. 첫째 항이죠? 공비죠. 그럼 이 넓이들 합은 우리가 배웠던 공식, 정말 중요한 공식 뭐라고 했죠? 1-r분의 a. 여기다 대입해주면 됩니다. 1-r. 공비 얼마죠? 4분의 1이죠. 이게 공비죠. 첫째 항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대입해줍니다. 끝이죠? 4분의 3분의 2분의 1.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됩니다. 요 넓이를 다 더하면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